춘천에 위치한 전라남도 동부지소 기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전남도정에서 동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광양보건대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도립대학 전환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예정된 교육부 대학 역량 2단계 평가가 보건대 정상화의 주요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남해안에는 섬과 육지 사이 가까운 거리를 두고도 몇 시간씩 걸리는 항로가 적지 않습니다. 섬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여객선 항로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춘천시 장천동 일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추진될 이번 사업에만 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도정에서 동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치상이나 정서적으로 상당하지만 지역에선 늘 소외론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고민이었는데요. 이번 전라남도 첫 조직 개편에서 동부본부의 기능과 인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이달 초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동부지역본부의 위상. 2014년 출장소에서 본부로 승격된 이후 1국 3과 11 담당 67명 정원이던 것이 이번에 1국 5과 17 담당 98명 정원으로 조직과 기능이 확대됐습니다. 업무도 당초 7개 시군 출장소 기능과 환경 기능에다 도 전체 산림 기능이 이관됐습니다. 물이랄지 대기는 물론이고 푸른 숲 가꾸기 차원의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천연 가로수길이랄지 녹지 업무가 지난 2014년 민원 처리 건수는 1,700여 건, 지난해 말에는 4,900여 건으로 증가했고 처리 가능한 민원 사무도 23종에서 136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정자문협의회와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은 물론 문화소통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는 동부본부를 중심으로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와 함께 여수 세계박람회장 인근에 국립해양기상과학원의 건립도 추진됩니다. 전남 동부권은 전남 전체에서 인구는 46.9%, 면적은 35.5%, 산업단지 생산 실적은 86.8%를 차지해 동부권의 행정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순천시의 협조를 받아서 제2청사 내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동부지역본부는 새로 이관되는 업무와 인력을 수용하기 위해 청사 정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서남권으로 치우친 전남도정이 동부지역본부의 기능 강화를 통해 새로운 균형행정, 소통행정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절기상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지만 폭염의 기세는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29일째 발효 중이고 특히 여수에는 20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순천과 광양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려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졌지만 이후 기온이 다시 오르고 습도까지 높아져 불쾌지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이달 말쯤에나 기온이 평년 수준만큼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손주의보가 내려진 고흥의 한 육상양식장에서 넙치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지난 5일 고흥군 금산면에 있는 육상양식장에서 넙치 16,000여 마리가 고소온에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산당국은 폐사 원인을 찾기 위해 폐사한 넙치 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폭염이 계속되면서 도내 가축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400여 농가에서 닭과 오리 등 가축 70만 3천여 마리가 폐사해 피해액이 27억 원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폐사한 닭이 61만여 마리로 양계 농가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특히 다음 주 중반까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가축 44만여 마리가 폐사한 지난해보다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광양항과 배후단지 폭염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섭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광양항과 여수지역 부두 건설 현장, 배후단지 등에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항만 도로 살수와 무더위 쉼터 운영에 나섭니다. 또 항만 배후단지와 공사 현장을 방문해 열사병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양보건대 정상화가 쟁점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최근 광양시가 도립대학으로의 전환을 건의했습니다. 대학은 공영형 사립대 지정도 기대하고 있는데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광양 지역의 대학 정상화. 정연복 시장은 광양보건대 정상화 문제를 인선 6기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바로 지역대학인 보건대 정상화입니다. 도와 연계해서 광양보건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광양보건대 정상화 방안으로 전라남도의 도립대학으로의 전환을 건의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 지정 추진도 건의문에 담겼습니다. 대학 정상화 포럼 현장에서도 도립대학이나 공영형 사립대 지정을 바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승인 절차나 제자리 걸음인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현실적 고민도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광양시에서 주창하고 있는 도립대 방안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될지에 대해서 의문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공영형 사립대는 아직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영형 사립대로 추진하는 것은 광양보건대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달 말 예정된 교육부의 대학 역량 2단계 평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2단계 평가에서 재정 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면 대학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지자체 지원과 함께 대학의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건대는 보건대대로 교직원비를 비롯한 우리 학생들이 자구 노력을 철저히 해야 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걸맞게 함께 지원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재단 설립자의 교비 횡령 비리 등으로 대학 부실을 초래했던 광양보건대. 특화된 보건계열 대학으로 정상화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순천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최근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관내에서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 심의가 통과돼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다음 달부터 건물, 토지 매입 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장천동과 저전동 일원에서 오는 2022년까지 추진될 이번 사업에는 국비를 포함해 500억 원이 투입되며 원도심의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 지역의 올 상반기 수산물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수산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늘어난 12억 달러를 달성한 가운데 전남 지역의 수출액도 지난해보다 13.3% 증가한 1억 1,7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반기별 수출액 가운데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상하반기에 이어 잇따라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내일 섬의 날을 맞아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연속해서 기획보도 시간 갖습니다. 육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배로 몇 시간씩 걸리는 섬이 적지 않습니다. 전면적인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영웅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완공된 해남 화봉항입니다. 신안 장산에서 육지까지 기존 항로보다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다며 5억 원이 넘는 항구 공사비는 신안군이 부담하고 도로는 해남군이 개설했습니다. 여객선을 취향시키겠다던 해남과 신안군은 그러나 수년째 항구를 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산 여객선 다닌다는데 다니고 있어요 지금? 여객선 안 가요. 이처럼 서너 시간씩 운항하는 노선을 3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항로는 신안 신이하이에서 진도 쉼이, 신안 고이에서 무안 운남 등 적지 않습니다. 연륙 연도교 등 노선 변경 사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여객선 노선과 육지 교통과의 연계 등 국내 전체 섬 교통수단에 대한 실태 조사나 종합 진단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운항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안 할 때도 있고 똑같은 조건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이후 법률 개정에 따라 수송수요 제한 조항이 사라진 면허 자유 공모제가 도입됐습니다. 운항 능력과 자본금만 갖추면 현실에 맞게 가까운 항로 신설이 가능해졌지만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좀 더 어떤 그런 면밀한 조사랄지 어떤 개선 방안을 강구를 해서 우리 실제 우리 항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국가 그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과 좀 협의를 하면은 좀 더 이렇게 합리적인 또 효율적인 어떤 그런 항로 개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9개 항로의 시범 사업에 이어 내년부터는 여객선 중공영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2년 연속 적자 항로와 1일 1회 운항 노선이 우선 대상입니다. 반세기 전 짜여진 틀을 토대로 현재 운항 중인 목포와 여수, 완도항의 여객선은 52개 항로에 92척. 노선 신설도 자유롭고 중공영제까지 도입됨에 따라 더 늦기 전에 여객선 항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섬 주민들에게 백길 불편만큼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